안녕하세요. 북치네의 서재입니다. 만약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면 만년으로 하고 싶다라는 영화 중경삼님의 대사는 더없이 낭만적으로 기억됩니다. 죽음으로 완결되지 않는 이상 영원한 사랑이란 얼마나 도달하기 어려운 것인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랑의 낭만성은 그 영원한 사랑의 불가능함을 전제로 합니다. 사라 폴리 감독의 우리도 사랑일까는 사랑이라는 감정의 생성과 소멸을 시니컬하게 잡아낸 작품입니다. 권태와 느른함 속에 찾아든 설레임이 열정으로 불타오르다 사그라드는 과정 속에 운명이라 믿고 싶은 만남이 우연에 불과하고 모든 것을 버릴 만큼 강렬했던 열정 역시 지나가고 마는 감정에 불과한 풍경은 쓸쓸합니다. 영화는 결혼 5년 차에 접어든 마고가 머핀을 오븐에 집어넣고 멍한 얼굴로 카메라를 응시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권태와 무기력만이 그녀 얼굴에 가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과 사이가 나쁜 것도 생활이 어렵거나 일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는 없지만 시댁 식구들뿐만 아니라 남편과도 잘 지내고 닭 요리책을 준비하는 남편은 자상하고 성실합니다. 둘은 더없이 편한 부부이자 친구처럼 소박한 일상을 꾸려갑니다. 즉 마고의 권태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삶에 불쑥 낯선 남자가 끼어듭니다. 출장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남자가 얼마 전 이사온 옆집 남자라는 사실, 게다가 예술가 기질이 가득한 매력남이 끊임없이 보내오는 사랑의 주파는 권태에 지쳐가던 마고를 살려놓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경험하는 감각의 쾌감은 감미롭고 그녀 마음을 몰라주는 남편의 둔감함은 일탈의 면죄부가 되어줍니다. 눈치 없는 남편은 당신을 유혹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용기를 내는지 아느냐며 눈물을 쏟아내는 아내의 태도에 황당해할 뿐입니다. 그리고 마고는 결혼기념일 식사 자리에서 여느 날과 다를 바 없이 밥만 먹는 남편 모습에 짜증을 감추지 않습니다. 가족이 되어버린 남편과는 근사한 레스토랑의 값비싼 음식에도 감흥이 없지만 새로운 남자와는 공원 식탁의 컵라면마저 감미롭습니다. 사랑의 콩깍지에는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집은 유혹의 공간이 아니라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안식처여야 합니다. 그 밋밋하고 익숙한 관계여야 만년은 아니더라도 최소 한평생 버텨낼 유통기한을 지닌 사랑일 수 있습니다. 마고는 데니얼에게 지금부터 30년 후 키스를 나누자는 로맨틱한 약속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금기만큼 강력한 자극은 없으며 떠나가는 연인의 모습은 애써 다독여둔 마음의 불씨를 휘저어 놓습니다. 영화 초반 비행기에서 만난 마고와 데니얼이 나누는 대화 중 비행기를 놓치는 건 두렵지 않아요. 비행기를 놓칠까봐 걱정하는 게 두렵지 라는 마고의 대사는 이후 그녀가 취하게 될 행동에 대한 암시입니다. 사랑은 인간을 한없이 어리석게도 동시에 무모하리만큼 용감하게도 만들어 놓습니다. 가족도 무엇도 아무것도 없이 고작 인력거 하나 끌고 손님이 가자는 대로 발길 옮기며 생계를 유지하는 다니얼은 책임질 것도 아쉬울 것도 없습니다. 반면 마고와 루가 이룬 가정 속의 끈끈한 가족들과 벽면 가득 채워진 수많은 사진들은 이들 부부가 함께 이루어온 지난 삶을 말해줍니다. 30년 후라는 마고의 제안에 먼 미래의 약속이 담긴 카드 한 장 남겨놓고 떠나는 데니얼을 향해 무작정 달리는 마고는 자신의 감정에 취해 잠시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남편 루 역시 한때는 미친 듯이 사랑했던 남자라는 것을 말입니다. 새것의 반짝임에 홀리는 것은 당연지사이지만 그 무엇도 처음부터 헌 것은 없습니다. 영화 중반 젊은 여자의 관능적 몸과 늙고 추해진 노인 몸의 적나라한 대비는 사랑에도 생로병사가 있음을, 그리고 누구든 헌 것이 되는 진실에 대한 생생한 비유입니다. 데니얼과 마고는
한창 좋을 때 놀이동산에서 음악에 맞춰 기구를 타며 낭만에 흠뻑 젖습니다. 그때 나오는 노래 비디오 킬 더 라디오 스타는 지금의 사랑 데니얼이 이전 사랑 룰을 밀어내고 마는 마고의 마음의 풍경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하지만 달이 차면 기울듯 정점을 지난 사랑은 내리막을 걷기 마련이고 그 끝에는 허무만이 남습니다. 서로 간 관능에 매혹된 마고와 데니얼은 일상 대신 육체의 쾌락에만 몰두합니다. 그것 말고는 더 밀고 갈 무엇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화의 마지막, 데니얼과 새로 꾸민 가정에서 마고는 영화 초반 루와 살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같은 옷을 입은 채 똑같이 무기력한 얼굴로 앉아 있습니다. 데니얼의 마고가 매혹된 것은 새로이 찾아든 사랑 속에 또 한 번 청춘이 되살아난 것 같은 기분을 느껴서이기 쉽습니다. 권태기에 빠진 유부녀에게 그런 흔들림은 저은 삶을 휘저어 놓는 태풍입니다. 잃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채는 일은 뒤늦게 찾아옵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 우직한 남자 루에게 아내의 변심은 다시는 회복 못할 마음의 상처입니다. 몸 가볍게 어디든 떠났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데니얼의 정반대가 루이기에 마고는 그와 다시 일상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견딜 수 없었던 생의 권태는 실은 안정된 삶에서 오는 달콤한 권태였으며 그토록 헤매던 행복의 파랑새는 내가 버리고 떠난 그곳에 있다는 진실은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사랑의 권태를 또 다른 사랑으로 극복할 수 없으며 사랑의 상실이 삶의 상실이어서도 안 됩니다. 그 허무함을 깨달은 마고는 혼자 놀이동산 기구에 올라 눈을 감고 즐거움을 만끽합니다. 삶의 권태와 허무는 타인의 문제가 아닌 결국 자신의 문제이며 사랑 역시 자기 욕망과 환상의 다른 이름입니다. 마고는 루의 닭 요리에 질려 했지만 그의 요리책이 말해주듯 세상에는 수많은 닭 요리법이 존재합니다. 루가 음식 연구에 공을 들이듯 부부 관계 역시 다를 바 없습니다. 레시피에 변형을 주어 새로운 음식을 만들듯 부부 역시 더 좋은 관계를 위해 서로 변화를 이끌어내며 노력해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지닌 새로운 매력도 의복처럼 하나씩 벗겨져 가다 보면 결국 알몸의 적나라 한만이 남습니다. 본질에 대한 매혹 없이는 어떤 사랑도 남루함을 피할 순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신우이 말처럼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게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아무것도 지켜낼 수 없으며 살다가 발견하게 되는 서로 간 빈틈을 일일이 메우려는 태도는 어리석습니다. 차이와 빈틈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온전한 평온함이 깃듭니다. 순간에 강렬한 열정을 경험하는 일은 생의 귀한 축복임은 맞지만 매번 흔들린 채로 살아가다 보면 자신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사랑의 불안정성을 인정할 때 성숙한 사랑이 가능하고 외부에 의해 흔들리는 구심력을 지탱해주는 내부의 원심력이 받쳐줄 때만이 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부부로 오랜 관계를 맺고 살아도 사랑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의 권태와 이별을 영화로 대신 겪어내는 일은 그래서 다행입니다. 파랑새는 어쩌면 이미 쥐고 있는 것인지 모를 테니 말입니다. 감사합니다.